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급날 2월 21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월급날이 다 똑같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월급날입니다.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어야 되는 그런 무더위가 심하네요. 정말 이 7, 8월에 어떻게 견딜지 진짜 고민인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방송 스케줄이나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여름 휴가를 제 개인적으로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찬바람 정말 추워질 때 잠깐 하루 낼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번 그 여름을 어떻게 또 잘 보내실지 진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시장 이야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에 하나오션 이야기도 좀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포함해서 오늘 시장 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델이나 이렇게 시간 외에서 굉장히 우리 어제 한 오후쯤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미국 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았지만 의외로 잠을 자고 나니까 아침에 새벽에 보니 반도체 지수도 꽤 많이 빠졌고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죠. 이런 것들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가이버님, 너무너무 덥습니다. 박 부장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KBS 잘 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빙다리 핫바지님, 어제보단 안 덥네. 마이클23님, 그래요. 덜 덥게 느껴지시면 다행이죠. 대부분 다 서보현님, 마감 시간 잘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유의하시고요. 지금 이제 6월인데, 이제 6월 하순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 내용 없음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전에 아울렛에서 사진 찍어주신 편입니다. 본방사수하러 왔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이 경기도 모 지역에 아울렛에 갔을 때 알아보시고 이렇게 반겨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내용 없음님. 아이디가 왜 내용 없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그날 저희 아이하고 식구들끼리 다 아울렛에 갔었는데 아마 그때 뵀던 기억이 납니다. 반갑네요. 자,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2.7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미국장에서 IT 기술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서 좀 당황스럽게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임들이 다소 좀 의아하게 생각됐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장이 시작하다 보니까 반도체와 소부장 쪽이 하락 출발 보였죠. 어제 역시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고요. 장중에는 급등했는데 종가 무렵은 빠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좀 빠지면서 끝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운, 조선기자재, 피팅 이쪽은 어제도 제가 방송을 드렸지만 상당히 좀 볼만하다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미용기기와 그 다음에 전력설비와 전선, 그리고 화장품과 카지노, 비철금속 등의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자, 오전 한때 달러원 환율이 장중 1393원대까지 올라왔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1400원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지수는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더군다나 달러 엔 환율도 2022년 10월 그리고 2024년 4월에 두 번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34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달러 대비 약세 수준에 근접한 상태로 엔이 굉장히 약세이죠.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 통화 스왑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액이 발표되니까 결국은 환율이 1380원대 후반대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일단 방어를 좀 한 모습인데 최근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385원대 정도를 방어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좀 지켜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좀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미국의 환율 관찰국에서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이 포함된 것과 상반된 결과인데요.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체적 환율 방어 능력이 또 있다고도 판단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약세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환율 방어가 좀 돼야만이 되지 않을까? 물론 1400원대 가면은 수출주 같은 경우는 또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마냥 이렇게 환율이 막 올라가는 것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방어가 되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으로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려면 워낙 강세로 좀 돌아서야만이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환율 약세가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자료, 미리셋 증권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글로벌 환율 동향인데요. 제일 왼쪽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연초 이후 보시면은 4.3%나 이렇게 강세 전환을 했죠. 글로벌리 제일 약세로 간 것은 역시 일본 엔입니다. 11.3%나 약세 국면이었고, 브라질 헤알이 10.9% 정도 이제 약세였죠. 근데 한국 원도 7% 정도 되면서 이 가장 많이 지금 약세 국면을 보인 국가 중에 밑에서 네 번째 정도로 여기는 표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나라들이 표시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한국의 원이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약세 국면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본 엔, 브라질 헤알, 뭐 멕시코 페소 그거에 거의 근접한 정도로 한국 원이 굉장히 약세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뭐 보시면은 영국 파운드나 오히려 뭐 유럽 쪽은 그렇게 많이 약세는 아니라 볼 수 있겠죠.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유로화도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인데 한국 원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것도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환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시장은 최근에 신고가 갱신 랠리에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차익 실현 속에 하락 마감을 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마 이런 그 선물 옵션 만기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리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 지속했던 기술주 대부분이 차익 실현에 좀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부진했던 소비재, 금융 섹터가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줬었습니다. 스위스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BOE의 8월 금리 인하 시사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제는 변동성이 너무 크게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죠. 이에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줬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 좀 힘이 없는 하루였죠. 외국인 순매도 전환에 대형주가 역시 약세였고요. 반면 수출 호조 업종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지표 음식료 가운데 라면 그리고 일부 화장품 뭐 등등과 관련된 변압기 전선 이와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전 기준만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현물 900억 그리고 선물을 4,0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자금 유입의 상승폭이 확대됐던 반도체와 자동차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차익 실현 속에서도 음식료 가운데서는 삼양식품 역시 오늘 급등을 했고 화장품은 APR이 굉장히 좋았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 등이 반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발표였는데 말씀드렸듯이 라면과 화장품, 미용기기, 변압기 등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역시 업황 계속 기대감이 계속 있는데요. 뭐 디램이나 낸드, SS 등의 수출 호조세이긴 하지만 차익 실현 영향의 일부 하락세를 보인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모습이겠죠. 코스닥은 기술주 속락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선별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미국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 때문에 AI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카페24 등 단기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반면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었던 화장품과 미용기기, 변압기, 식료품 등이 견조한 수출 지표가 확인되면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구리 가격 반등과 전력설비 수출 호조에 따라 비철금속 그리고 전선 등의 구리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 실망감도 일부 반영이 됐는데 사실 뭐 공매도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그것보다는 MSCI 관련된 여러 가지 약간의 변화된 어떤 기준 그것 때문에 평가에 대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공매도가 제기가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편입 불발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다소 좀 하반기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연이은 상승했다는 피로감, 버블 우려가 점차 일부 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PER 기준 한 10배 기준이고요. PBR 기준 1배 언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장기 이평선 밑으로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은 국내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의료 정밀, 통신업 등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음식료품은 이번 주 하락을 딛고 반등을 줬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제조업 등 최근 상승했던 업종들의 하락세, 되돌림이 나타났고요. AI 업종의 연이은 상승했다는 피로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등의 일부 하락세가 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장초반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한 미국 방산 조선 사업 진출 소식 때문에 상승 출발했지만 해당 조선소의 경영난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반면 대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서 풍산 등 방산 관련주가 상승해 보였고 코스닥 업종별로는 기타 서비스, 금속이 상승했고 반면에 기계 장비, 반도체 소부장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기억의 미술가님, 뭐 헤어스타일이 제가 뭐 무섭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제가 좀 짧게 하는 스타일이고 또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 또 출근 시간이 좀 빠르기 때문에 뭐 머리 매만질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짧게 자르고 이렇게 왁스 같은 거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고 그냥 나오는데 머리가 길어지면 되게 아침에 또 이렇게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냥 짧게 그냥 깎아버리거든요. 무서운가요? 예.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무섭지는 않다고 하는데, 예. 뽀빠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늙어 보인다 말은 해도 무섭다고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늙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네. 나이에 비해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료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1개월물 금리가 급락한 이유입니다. 1개월물의 금리가 급락한 이유인데 이 차트 보시면 그렇게 내용이 이렇게 차트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7월의 금리 인하에 미국 시장에서 배팅한 대규모 거래가 어제 있었다고 해요. 선물 시장에서 시장 컨센서스와 달리 7월 첫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한 대규모 2건의 거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8월물 총 미결제 약정은 40만 건을 상회하면서 급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7월 9일 파월의 상무청문회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아주 대규모 2건의 배팅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6월 20일 1개월물 입찰이 호조가 됐습니다. 응찰률이 2.93배로 4월 중반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고요. 낙찰 금리도 5.23%로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유입이 된 거죠.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물 금리가 급락을 어제 했다고 유달리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오늘 이슈예요. 자, 6월 21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자, 개별 주식 옵션의 명목 금액이 약 8,7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총 5조 1,000억 달러 이상의 옵션이 만료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게 거의 팝콘 가게 지켜볼 만한 이슈죠.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지 이것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자, 어제 엔비디아 등을 포함해서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기술주들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면서 어제 빠졌던 이유가 아마 이걸 앞두고 하루 전에 포지션을 좀 청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오늘 이게 하루 넘어가면서 청산 이후에 만약에 다시 엔비디아나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AI 관련된 엔비디아들은 포함한 대형 IT를 이제 꺾은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지나고 나서도 계속 빠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고 단기적으로 이제 하향 추세로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팝콘 각입니다. 6월 21일 미국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대형 IT들이 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는데 자, 그 큰 시가총액이 어떻게 반영이 되면서 마무리를 할지 이것을 보고 그냥 단기로 끝난다면 어제 정도의 급반등은 이렇게 급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걸 앞두고 하루 전에 포지션 청산이 대규모로 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덕님, 본방의 묘미가 느껴집니다. 그죠? 네, 헤어스타일 이야기 하니까요. BYJ님, 시원하게 좋아요. BYC의 뭐 이렇게 비슷한 BYJ. 네, 언더웨어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줄리아 로버츠는 외모는 중요하잖아요. 실력이 최고. 외모도 좀 귀엽지 않습니까? 뭐 잘생겼다까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어렵고요. 예, 그래도 귀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내용 없음님 실물 귀여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조범집님 헬스타일 깔끔하니 좋아요. 좋았고요. 등골 아빠님 잘생겼다. 꼭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이 등골 아빠님의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누가 채팅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깥은 여름인 피부가 뽀샤시 뽀얘서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님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A님, 박 부장님이니까 저 헤어스타일이 어울리지 어느 누가 소화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극찬이십니다. 김상무님, 처음 제가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크레마님, 갑자기 왜 그러실까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 약간 캐주얼하게 한번 해보려고 댓글창도 좀 쳐다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섹터로 봤을 때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인데요. 자, 역시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 이른바 전기 먹는 하마로 이야기되고 있는 AI 산업이죠.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전력 문제에 대한 고민, 이거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가 당장 2년 뒤인 2026년 AI 연산의 핵심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이 최대 1050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1050테라와트시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8년까지 AI 관련된 산업을 위해서만 16.7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뭐 지금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산업까지 전기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전력 수요가 아마 현재의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국내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난 해소 특별법 발의 추진 기대감,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 추진 기대감도 전선과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이렇게 따낸다면은 아마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은 굉장히 좀 폭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여전히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이 이제 테마가 오늘도 테마라 하기 보기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충분히 실적을 받쳐주는 그런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테마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력과 전력 설비 관련된,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된 섹터가 이렇게 움직였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탱자탱장님, 내 스타일입니다. 호연지기님, 굿!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양말님, 사랑하는 우리 형. 제 동생 중에 양말이, 저희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동생이 한 명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인데요. 피팅 업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특히 이제 태광 같은 경우는 동해 시추 관련해서도 약간 연계가 된 이런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한화오션이 이야기를 했죠. 필리조선소 관련된 인수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사진 먼저 띄워드릴게요. 사진 띄워드리면 이렇게 한화오션 관련해서 이제 필리 쉽야드, 그러니까 필리조선소 인수 관련된 이슈가 떴고요. 이제 종가 무릎에서는 한화오션이 조금은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죠. 이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은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투증권에서 필리조선소 인수의 지분 구조 관련해서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표 가운데 위쪽에 보시면은 저기 한화 시스템 왼쪽 제일 위쪽 보시면 한화 시스템 위에 조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선이 아니고 방산입니다. 방산. 그거는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한화오션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미국 법인이 들어오고 투자 법인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식화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존스법 고려할 때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과
해경의 군함을 비롯한 특수성 건조, 유지보수 정비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평가를 좀 주시면 할 것 같고요. 좀 전에 아마 이 하나오션 관련된 이슈가 아마 뉴스룸에서 언급이 좀 된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하이투자증권 이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대주주는 이 필리 쉽야드 관련된 필리 조선소가 대주주가 관련된 노르웨이 이 종합 해양 에너지 업체인 에이커 ASA라는 100% 자회사인 에이커 캐피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주장고는 미국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중임무선 4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필리 조선소가. 그리고 다수의 소형 컨테이너, 탱커, 관공선 등을 건조한 과거 이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주장고는 군함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언제라도 해사청을 비롯한 해군, 해경 등의 미국 정보기관의 발주를 받아서 수행할 자격을 보유한 조선소 알려져 있고, 아마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했기 때문에 미 해군 관련된 건조, 유지보수, 정비 사업도 충분히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특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세계 최대 규모인 한국 조선소에 비하면 다소 좀 작은 규모의 조선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갖출 것은 다 갖춰 있다고 보이는 거죠. 두 개의 드라이 도크가 지금 330m 곱하기 45m 크기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해군의 대부분 주력 함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강제를 운반 보관할 수 있는 적치장, 선박 블록을 만드는 옥내 소조립, 대조립 공장 등 수리는 물론 신조선 건조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설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아마 다올투자증권 아마 자료인 것 같은데요. 필리 조선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인데, 자, 영업이익률 보시면 적자죠, 적자. 예, 영업이익률이 한 20% 가까이 16.2% 영업이익률이 적자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23년 매출은 4억 1,085만 달러의 영업 손실이 7,161만 달러로 마이너스 16.2%의 마진율,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불거지면서 아마 한화오션이 다소 좀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누적된 적자 때문에 아마 이 관련된 필리 조선소가 23년 말 기준 부분 자본 잠식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가에, 국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감안한 시세보다는 좀 비싸게 인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선소 인수 금액으로는 일견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보이는 1억 달러라는 인수 금액은 향후에 정상화에 필요한 투자에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이투자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조선업 기반이 취약한 미국에서 한국 조선소의 효율성, 생산성을 이식을 하게 된다면 좀 정상화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하이투자증권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시장이 지속적으로 기대해왔던 미국 쪽 관련된 해군, 미국 해군의 MRO 사업, 이게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의 진출의 첫 신호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더군다나 이제 HT 현대중공업은 언론을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국제해양 안보 포럼에서 이 폴란드 해양 안보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폴란드 해군 차기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참여 의향서를 낸 세계 11개 조선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3,000톤급 잠수함과 2,000톤급 개발 잠수함 등 두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폴란드 관계자로부터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다올투자증권 보고서 제가 쭉 말씀드렸죠. 최근에 홍해 사태 때문에 역시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컨테이너 관련된 발주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국내 조선사들의 올해 수주도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다올투자증권 언급을 했고, 관련해서 백로그가 증가하는 호황기에 조선업종 비중이 확대해야 되는 시기로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조선업종, HT 현대중공업 관련된 조선업종 등과 태광, 성강밴드 등의 기자재들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예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료는 21년, 22년 슈퍼사이클 이후에 23년도에 156만 TU, 그리고 올해 30만 TU 정도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막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가 좀 올라오는 게 보인다.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근데 별로 기대가 안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부가선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기대 안 했던 쪽에서 올라온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원임 상승에 따라 중고성가 반등이 나오고 신조성가 반등도 경신을 신조성가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 두 번째 사진, 예, 이 사진입니다. 보여드리면 아마 평가가 될 것 같고 25년 실적보다 지금 수주한 물량이 건조되는 26년 예, 실적에 대한 마진 개선 충분히 기대한다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조선가가 상승되면서 아마 16,000 TU급 200만 달러 이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면 HD 한국조선해양의 대형 두 개의 슬롯은 이미 27년이 이번 수주로 거의 완판이 됐고요. 28년도 절반 가까이 또 채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슬롯을 계속 채워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주가 이렇게 상당히 견조하게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예, 조선업종 같이 봐야 된다. 뭐 해운업종들도 굉장히 좋았죠. 조선업종도 같이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BDI입니다. BDI 지수가 1984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이게 1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지수입니다. BDI가. 그래서 목요일 날에 약 2.1% 상승하면서 5월 14일 이후에 최고치인 198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 15만 톤급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케이프 사이즈 지수는 5.1% 상승한 3.79포인트로 5월 13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수프라막스 지수는 1.1% 올라서 5월 20일 이후에 최고치인 138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석탄 또는 곡물 약 6만에서 7만 톤을 운반하는 선박의 파나마막스 지수는 상대적으로 2.7% 하락한 1867포인트로 6월 10일 이후에 오히려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대신증권에서 HMM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 종가 기준으로는 HMM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상승으로 2분기 깜짝 실적이 예상된다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HMM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아마 직전 추정치 6,222억 원과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인 5,530억을 크게 상회하는 대신증권이 추가로 지금 추정치를 해보니 7,890억 원으로 추가 추정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번 깜짝 실적은 2분기 미주와 유럽 항로의 스팟 운임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고 2분기 SCFI,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이 2,390포인트, 전분기 대비 18.2% 성장을 했고요. 미주 서안 운임이 아마 FEU당 4,968달러, 이게 전분기 대비 19.7%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럽 운임은 TEU당 3,084달러, 전 분기 대비 22.6%나 증가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임 상승은 물동량 증가와 희망봉, 우회 회로 항로 채택에 따른 스페이스 부족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수에즈 운하 통각 선박수와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 통각 선복량인데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빠진 이후에 거의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이후 운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적 상향 및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HMM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CFI 미국 미서부 노선 운임 추이와 HMM 미주 노선 운임 추이인데 역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HM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조 9,546억 원, 영업이익이 7,893억 원 정도로 깜짝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본다. 전년 동기 대비 394.3%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2분기 HMM의 평균 운임을 TU당 1,897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설명한 비중을 감안한 평균 운임 대비는 보수적으로 또 반영한 걸로 봅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HMM이 이제 좀 많이 무겁지만 뭐 긍정적으로 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MM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OPM 예, 마진율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HMM의 컨테이너 운임 추이도 오른쪽 보시면 예, 상승 추세로 YY 증감률이 파란색 실선으로 보이는데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급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무겁잖아요. 물량 때문에. 그래서 이제 HMM 관련된 이야기가 영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식수 증가를 고려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사 대비 저평가라고 봤습니다. HMM의 잔여 영구채는 24년 1억 7,200만 주, 그리고 25년 1억 4,400만 주로 주식으로 전환 시 발행 주식수는 약 10억 2,500만 주인데 글로벌 컨테이너사인 머스크타, 그 다음에 관련된 단어 에버그린, 말하면 코스코 등의 7개사의 24년 평균 PBR은 0.94배, 그리고 평균 PER은 14.7배 수준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영구채 전환을 모두 감안을 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글로벌 최고 수준인 컨테이너 선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HMM이 뭐 저평가받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는 리포트를 대신증권에서 냈습니다. 오늘은 일부 약보합으로 끝났나요? 조금 빠졌지만 뭐 HMM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실적이 좋으면 또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겠으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글로벌 K뷰티 열풍의 화장품 업계 호황 소식에 화장품이 역시 오늘 반등을 줬습니다. 역시 글로벌 인기의 K뷰티 업황 호조 역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출이 미국 중심으로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보는 거고, 지난해 화장품을 수출한 한국 기업은 수는 잠정적으로 8,330 정도 법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이 수출 부분에서는 소비자 품목 중에 자동차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화장품 수출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올해 화장품 수출액은 39억 6,700만 달러로 전년 33억 4,300만 달러 대비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뷰티 중소 인디 브랜드 관련된 인기가 치솟고 있고, 또 대기업들이 M&A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기기들도 아시겠지만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에 대한 글로벌 PF들의 대규모 M&A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도 역시 인기 브랜드들의 M&A가 계속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종목들이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국민연금의 식품주와 화장품 중에 비중 변화입니다. 보시면은 국민연금이 꽤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오도 3.28%, 파마리서치 3%대,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부 국민연금이 고점에서 다소 조금은 6월 20일 현재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있죠. 고점에서 일부 차익실이 나오고 있고요. 식품 관련주도 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 농심, CJ제일제당, 롯데 칠성음료 이쪽도 지금 비중 약간 줄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의 비중 축소도 꽤 있는 거죠. 3% 정도면 꽤 많이 줄인 겁니다. 3%입니다. 3%. 그러니까 꽤 많이 줄인 거죠.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보시고요.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하나증권의 자료인데요. 이게, 6월 누적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위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아래쪽부터 짙은 녹색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홍콩, 미국 올라가면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래쪽부터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기타 순인데, 확실히 이제 중국 쪽의 비중은 26%도 많이 줄었죠. 과거에 거의 올라갔던 게 54%까지 수출 지표에 차지했지만 절반 정도 줄었죠. 그리고 홍콩이 6%, 뭐 10%, 15%에서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이쪽도 과거에 2016년도 때는 32%까지 갔네요. 홍콩 시장이. 근데 이쪽도 줄었고요. 많이 증가된 게 지금 18%로 미국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과거에 8% 정도 수준이었는데 18%까지 쭉 올랐고요. 뭐 일본은 비슷합니다. 과거에 4%에서 10%로 좀 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본, 동남아시아 쪽도 좀 늘어나고 있고, 기타 지역도 꽤 늘어나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은 색조 수출 증가율과 기초 수출 증가율인데, 짙은 색이 기초 수출 증가율, 그리고 회색 부분이 색조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지금 기초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화장품 잠정 수출을 본다면 기초가 5% 증가했고요. 색조가 전년비 1%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32% 빠졌습니다만 미국이 33% 급증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수출 지표가
호전되고 있고요. 일본이 마이너스 8%, 그리고 홍콩이 마이너스 23%. 근데 베트남도 마이너스 5% 조금 빠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33%나 증가하면서 20일간 수출의 기준으로 봐서는 전월비 5% 증가한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중국이 21%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이 비중 20%로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치고 수출 1위가 나왔는데 6월 20일까지 지표만 보고 나면 중국이 다시 21% 증가했고요. 미국이 20%대로 비중이 2위로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이 9%, 홍콩이 6%, 베트남이 5% 순으로 나타났고요. 전월비로 보면 미국도 3%, 일본이 6% 증가했고 홍콩은 전월비 30% 증가하면서 최근에 조금 약해졌지만 지금 5월 대비로서 6월은 30%나 홍콩도 증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오늘 CNC 인터내셔널이 장중에 꽤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종가 무렵에 아랫꼬리를 달고 쫙 올리면서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제 장중 코멘트를 냈는데요. 급락 요인이 전혀 없다. 그리고 수주 강도도 강한 것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라고 장중에 코멘트를 하면서 국내 인디 그리고 해외 인디 글로벌 고객사 수주가 확대되는 게 확대되고 있고 2분기 임대 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 여력이 증가하고 있고 3분기 증축 공장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 4분기 미주지역의 성수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1분기 대비 2분기 생산 가능 수량이 전분기 대비 2분기가 20% 이상 증가가 충분하다고 확인됐다고 장중 코멘트를 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 고객사 중심의 외형의 전분기 대비 확대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에 오늘같이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중에 코멘트를 내니까 아랫꼬리를 멋지게 달고 CNC 인터내셔널 다 올라왔죠.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뷰티 부분은 잘 안 빠지네요. 식품도 오늘 사용식품도 그렇기도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HJ 신님 매일 챙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여러분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부 시장 관련해서 건기식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식품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오늘은 특히 건기식도 좀 움직였는데 건기식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죠. 이쪽도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면 지표가 져서 삼양식품도 오늘 꽤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DS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건기식 관련된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3년 약 6조 2천억 규모에서 팬데믹 이후 성장이 정체됐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비타민제 많이 먹어야 된다. 홍상 제품 많이 먹으면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 이래서 그때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 이후로 좀 정체된 부분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또 소비가 또 약간 둔화되니까 공급자 간 경쟁이 또 심화되는 부분도 있고 실적도 부진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내수 건기식 시장에도 기회 요인은 있을 수 있고요. 24년 4월 건기식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비 8.7% 정도 증가했으며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총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실선이에요. 총 소비자 물가 지수. 총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많이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검은색 실선이. 근데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이 실선이 많이 튀어올랐죠. 확 튀어올랐습니다. 이게 이번 달 4월 달인가요? 건기식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튀어올랐죠. 아마 이게 유산균 등이 아마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막 확 튀어올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4월 달에 이렇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4월 건기식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비 8.7% 뛰어오르면서 급하게 뛰어올랐죠.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완화되고 멀티팩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진 브랜드들의 약진이 단가 상승 그리고 물량 성장이 나타나면 ODM 업체의 실적도 함께 개선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나요?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자, 인삼, 홍삼, 비타민제,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튄 게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 보면 비타민제가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네요. 비타민제. 오른쪽 보시면 실선이 가장 높게 있는 게 비타민제. 그 다음으로 검은색, 짙은 색이 어디입니까? 홍삼입니다. 홍삼은 꾸준합니다. 홍삼이 꾸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회색, 옅은 회색이 어디입니까? 건강기능식품 중간쯤에 세 번째에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확 튀어오른 게 어딘가요? 확 튀어오른 게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100 너머로 갑자기 아래쪽에서 90 정도에서 확 튀어오른 게 유산균이네요. 유산균. 예. 올라왔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인삼입니다. 인삼. 이쪽도 튀어오르네요. 그러니까 주요 건강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왼쪽 보시면 건강기능식품과 전반적으로 YY 증가율이 많이 튀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왼쪽 지표를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그걸 표시하죠. 생각보다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지표가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약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영양제 안 먹으면 못 견뎌요. 하루에 2알씩 먹습니다. 영양제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팁니다. 하루하루 버팁니다. 네. 그래서 내수시장 부진 속에 건기식 ODM 업체들은 해외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지금 활로를 찾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주요 건강기능식품 ODM 업체 해외 매출 비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콜마 B&H, 그 다음에 노바렉스, 코스맥스, MBT 관련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를. 그래서 녹색이 콜마 B&H, 검은색이 노바렉스, 그 다음에 코스맥스, MBT가 이제 회색으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대개 17년부터 24년까지 보시면 해외 매출 비중이 어떻습니까? 코스맥스 MBT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거의 70%에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콜마 B&H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녹색 그래프가 높아지고 있죠. 해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검은색 보시면 아주 낮았던 비중의 노바렉스가 갑자기 30%대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렉스가 엄청나게 많이 튀어오르죠.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씩씩한 꼴찌님, 맞습니다. 루테인. 눈이 침침해진 나이입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눈이 침침해서 루테인 먹어야 되는데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24년 주요 건기식 ODM 업체 관련된 3사의 합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3천억, 전년비 7% 상승, 영업이익이 841억 원, 전년비 24% 상승할 거로 보는 것 같고, OPM, 영업이익률은 6.5%까지 올라온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수록 해외 쪽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실적들이 좋아진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건기식 ODM 3사 합산 실적 추이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합산 OPM도 역시 6%대로 올라가는 고개를 드는 23년 이후로 24년이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에 음식 용어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건기식 쪽도 이게 좀 눈여겨보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자님, 실시간에 광고를 하네.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뭐 특정 제품군을 언급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그렇습니다. 절대 광고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반도체 쪽이 오늘 별로 좋지는 못했죠. 엔비디아가 어제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급락으로 좀 떨어졌죠. 엔비디아가 3.54%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 정도 빠졌고, 인텔도 약부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시총 2위로 일단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반도체 소비장이 좀 좋지를 못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SK증권의 자료입니다. SK증권이 6월에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 잠정치인데요. 대부분 항목들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24년 6월 20일까지의 수출액인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뭐 루팡에서 그런 플랫폼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된 엔비디아 목표 주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50까지 이제 역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주가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보고 있다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 베론이라는 쪽에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AI 유망 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가운데 7개 가운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SMC도 들어가 있죠. 제일 위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글로벌 AI 유망 7개 업종 선정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제 글로벌 리서치가 하나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수급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급은. 이 보시면은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이 M7에 관련된 수급과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수급인데요. 녹색 실선은 에너지주에 대한 수급이고요. 빨간색 실선은
약간 그 M7에 대한 수급이죠. 이 보시면은 이번 주만 놓고 보면 M7에 대한 수급이 빠지면서 에너지 쪽으로 배팅이 미국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이 좀 나왔다는 것도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여전히 뭐 고평가 아니다 말은 하지만 수급은 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제 오늘 일부 푸드 관련된 뭐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LS증권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역시 9월 뭐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라니냐 영향권에 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폭염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냉방 가전, 빙과류, 음료 등의 수요 확대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음식료 쪽을 좀 봐야 된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원당 원료 비중이 높은 빙과 음료 등의 마진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혜태제과 식품, 남양유업, 우양, 롯데 웰푸드 등 그리고 오늘 삼양식품도 오늘 좋았죠. 라면 관련된 잠정 수출액이 6월에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전년비 25% 증가하면서 라면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중국에서 AI 아이폰 관련된 부분에 무산 위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는 좀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자, 애플이 AI 기능이 들어간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중국에서 협력 업체를 찾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중국에서는 챗GPT를 어떤 여기 서구의 AI 모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애플은 중국 최대 검색 업체인 바이두, 알리바바 그룹, 스타트업 바이추안 AI 등의 여러 중국 기업과 대화를 나눴지만 차기 아이폰 모델 출시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 중국 업체와 거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외신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AI 아이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아이폰 관련주가 좀 빠졌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밸류에이션 부담 이슈 때문에 뭐 2차전지, 리튬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인데요. 삼성증권 리포트인데요.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이 보시면은 배터리 3사 고객사별 판매 동향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작게 보이실 것 같아요. 24년 YTD로 성장률이 YY 전년비 LG 엔솔가 보시면은 마이너스 26.7% 그리고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LG 엔솔이 좀 높지 않고요. 오히려 삼성 SDI는 16% 정도 증가하는 걸 보이긴 한데 아무튼 좀 보수적으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면서 다소 좀 수요가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2차전지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양극재 수출 집계 20일까지 수출 집계가 1수출 중량이 696톤, 전년비 마이너스 0.84%, 수출 단가는 톤당 27,805달러로 전년비 마이너스 41.2%, 역시 단가가 많이 빠졌고요. NCM 같은 경우는 1수출 중량이 약 477톤으로 마이너스 10.3%, 수출 단가는 26,875달러, 마이너스 39.3%. 근데 NCA 같은 경우는 1수출 중량이 219톤으로 무려 29.1% 증가를 했습니다. NCA 쪽에서. 그리고 수출 단가는 다만 약간 29,827달러로 마이너스 47.5% 빠졌습니다. 그래서 NCA 일평균 물량 증가가 감지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규 모델을 또 고려한다면 일부 NCA 쪽에 물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리튬 가격이 다시 빠지고 있죠. 현물 가격이 10만 위안 이상 이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아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도 일단은 조금 아직까지는 꺾이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EU의 5월 전체 자동차 판매나 2차전지 관련된 EV 판매가 조금 보수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2차 전지 쪽에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힘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소식 등의 일부 방산 관련주도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 특히 풍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KBS 안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편히 쉬시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 더 제가 얼굴이 나오는 이 자료를 한 번 더 봐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이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